안녕하세요.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출함 나비스쿨 오늘 또 반가운 사이또이또리의 신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또이또리 너무나 나비스쿨에서 너무나 많이 제가 추앙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이또이또리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이또이또리가 어, 이렇게 생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면 모습도 이제 받아오긴 했는데요. 사이또이또리가 이렇게 온라인에는 올리지 원치 않는다고 하셔 가지고 시바무라 에미코가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사진 몇 장을 주셨는데 앞모습은 오프라인 오시면은 보여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또 약속은 지켜 드려야 되니까 아 이 국내에 돌아다니는 사이또이또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진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으로 함께 나눠 볼까 하는데요. 서문 좀 잠깐 낭독 좀 해 볼게요. 지금 혹시 공감 피로에 빠져 있진 않나요?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귀가 아프게 들으셨죠? 그렇다면 공감 피로, 달리 말하자면 배려 비용이라는 말은 아시나요? 남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지쳐버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의료나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환자나 그 가족이 겪는 고통에 지나치게 공감하죠. 마음 아픈 뉴스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지인이 힘들어할 때,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너무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너무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너무 깊이 공감하면 그만큼 내 마음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두통이나 현기증, 짜증, 무기력 같은 신체적, 정신적 이상 증상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피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 피로가 강해지다 보면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삶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걸 깜빡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 내용들이 들어가는데요. 내가 행복해야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토리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린 맹목적 헌신은 공감 피로라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서 늘 참고 배려하는 삶은 겉보기에는 평화롭지만 결국 영혼을 방전시킵니다. 나를 먼저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헌신은 타인의 갈증도, 나의 갈증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타심은 완벽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죠. 남을 돕더라도 여러분 균형감 있게 나를 잘 돌보면서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자,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에 정작 당신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할에 갇힌 에고의 삶은 화려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당신은 평생 훌륭한 조연으로 살아왔지만 그 무대 중앙은 비어 있습니다. 남에게 구걸에 얻은 얄팍한 위로나 타인의 시선은 결코 내면의 깊은 공허를 채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삶은 영원히 남의 대본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도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조셉 캠벨 신화와 인생에서 나만의 길을 걷는 블리스의 길을 걷는 것 그것과도 다 일맥상통하죠. 대가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정말 표현만 조금씩 다르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여러분의 겸손은 혹시 비굴함의 포장지는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겸손의 치명적인 독은요. 본질은 자기 부정, 타인 눈치, 내면의 피해 의식인데 그걸 겸손한 척하는 거죠. "나는 내세울 게 없어요."라는 말 뒤에 숨은 비굴함이 영혼을 부패시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은요. 본질은 절대적 자기 긍정, 내면의 여유, 감사의 파동. 이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단순한데 이게 또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수행이. 그래서 이 절대 자기 긍정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칼융의 그림자가 이제 이럴 때 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인간의 존재태가 그러하다. 나는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리고 내 안에 에고와 셀프, 미운 오리 새끼와 백조, 애벌레와 나비가 있다. 정말 내 본연의 나비의 모습을, 내 백조의 모습을,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내 모습을 자꾸 기억해내고 자꾸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 본연의 나로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땐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신세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단단함이 생겨난다고 히토리 씨는 이야기를 하죠. 왜 착한 당신 곁에 여러분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꼬이는 걸까요? 자, 메커니즘은 이렇다고 합니다. 나를 희생한 헌신, 결핍 파동 메커니즘이 나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맹렬한 인정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발산이 되죠. 거기에 따라 보상 심리가 발생이 되고 이게 풍요의 파동이 아니라 오히려 결핍의 파동을 방출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이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당신 우주는 도덕이 아니라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주는 도덕이 아니라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갈구하는 주파수는 고모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석처럼 기가 막히게 끌어당깁니다. 자, 이것에 대한 통찰 때문에 저희가 막 무의식적으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머니룰." 이런 책들을 계속 절판된 책들을 되살려낸 거잖아요. 또 이번에 곧 The Science of Getting Rich, 부의 과학 혹은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것들을 정말 몸에 여러분 익히기 위해서 이번에 필사책도 지금 곧 나오죠. 표지 투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표지 투표도 함께 해 주시면은 같이 책을 만들어 가는데 마음을 모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Science of Getting Rich, Science of Being Well, 그리고 Science of Getting 아니죠. Being Greatness 해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바로 번역하면 부의 과학, 그렇죠? 그리고 건강의 과학, 그리고 위대함의 과학, 인성, 인격에 관한 이야기죠. 이 세 권을 핵심적으로 읽는 것만 하지 말고 써 보자. 이러고 이제 저희가 또 출간하는데요. 정말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주는 도덕이 아니라 에너지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제가 행운사용법에서도 설명드리잖아요. 이 법칙, 의식의 법칙과 무의식의 법칙은 완전히 달라서 그 법칙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보는 거죠. 가능한 즐겁게. 아 만만치 않다는 거는 뭐 너무나 아니까 우리가 시스템으로 같이 해 보자. 잘 안 되지만 점오 점수. 하지만 시스템으로 멈추지 않고 한번 가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우주는 도덕이 아니라 파동, 에너지로 당신의 현실을 조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재구성한다는 이야기죠. 뇌는 현실과 믿음의 간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는 미운 오리 새끼로 믿고 있다면 뇌는 그 낡은 정체성에 맞춰 불행한 현실과 고달픈 일상을 완벽히 조작해냅니다. 결국 같은 파동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자에게는 기회와 인복이, 불평을 내뿜는 자에게는 고달픈 인생이 자석처럼 둘러붙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데 우리가 또 무의식을 이게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서 히토리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따라오니까 마음과 상관없이 일단은 좋은 말을 일정 횟수를 반복해라."라고 얘기하죠.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를 먼저 최고로 대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사치가 아닙니다." 차오르는 우물의 법칙은 나의 우물을 먼저 채워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100% 집중한다. 이게 결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그래야 되진 않죠. 이거는 항상 전제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풍요에 도달해야죠.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강력한 자기 긍정감을 확보하고 세 번째, 진짜 사랑의 발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도 100%의 여분의 사랑이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것. 저도 참 좋게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면 무의식적 보상을 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게 되거든요. 정말 이게 의미 있는 프로세스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면 타인에게 위로나 보답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께 이 내용 말씀드리면서 저 스스로한테도 다시 한번 스스로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꾸 반복해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은 신우주처럼 귀한 영혼이 머무는 성스러운 집인데 몸이 피곤한데 무리하거나 영양을 무시하고 아무거나 먹고 스스로를 치장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명백한 학대입니다. 최소한의 멋과 청결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건네는 가장 강력한 존중의 서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몸을 "몸이 쓰레기통인데 귀한 영혼이 쉴 곳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되죠. 자,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파수, 파동을 바꾸려고 한다면 말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마음이 지옥일지라도 억지로 내뱉은 천국의 말이 주파수를 수직 상승시킵니다. 지옥의 말, 천국의 말 얘기하죠. "힘들어. 짜증나. 운이 없어." 우주 신은 당신이 그것을 원한다고 착각해 불행을 선물한다고 하고요. 천국의 말 아시죠? 사이토 이토리의 네 가지 천문의 말. "감사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행복해. 지금의 내가 최고야. 할 수 있어. 못할 것도 없지. 풍족해.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야." 이런 "행복해. 감사해. 나는 참 운이 좋아. 풍족해." 이런 말을 억지로 내뱉더라도 말에 깃든 영혼, 에너지가 뇌의 주파수를 교란하고 즉각적으로 치유의 파동을 끌어당긴다고 타이토 이토리와 많은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말도 그냥 너무 애쓰려고 용 쓰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시바무라 에미코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 몸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긍정적 언어와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더 훈련해 봐야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얼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단어에는 혼, 에너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천국입니까?" 자,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더라도 입으로는 "아 행복해."를 1000번 반복하라고 하죠. "어두울 때 촛불을 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1% 부자의 법칙이 바로 이 말의 천회의 법칙, 원제가 천회의 법칙입니다. 1000번을 말을 하면 이게 점점 뭐라고 할까요? 점점 더 임계점에 다다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항상 생각하면서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서 또 이거 방송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또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자, 1000번을 고치면 성공에 이르니 지금이 최고고 지금이 최악이라. 자, 1000번의 진화 사이클 시도하고 실패하고 즉각 수정하고 무한 반복하고 한 가지 방식에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요. 1000번을 고쳐낼 각오를 한 사람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모든 실패는 가장 완벽한 오답 노트일 뿐이며 오늘 실패했다면 그것은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 보시죠. 네, 요새 AI 시대에 여러분 AI 에이전트가 이제는 활용 능력이 이제 주 경쟁력으로 부상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피드백 빨리 받아 가지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반복하는 것. 그거 외에는 네, 답이 없겠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라는 환상을 깨고 1000번을 고쳐낼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 10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고쳐낼 용기를 가지고 또 혹시나 여러분의 불완전함과 콤플렉스가 여러분의 진화를 위한 신의 완벽한 선물이라면 여러분 칼융의 아까 얘기한 그림자 이론 또 그림자 북살롱도 여러분 곧 시작하니까요.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텐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이번에는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평일날.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이 불완전한 이유는 그 불편함을 통해 스스로 진화하고 노력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흠을 숨기려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점과 콤플렉스는 감춰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신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개성입니다. 자, 칼융의 그림자 이론.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이것도 또 올려드렸잖아요. 참 조회수가 참 그런 거 봤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안 나와서 아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는데 네 며칠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아 아버지 없는 아들들 고혜경 교수님의 그 신간인데 아 그 책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깊은 지혜, 우리 안에 있는 원형적 에너지, 또 그 원형적 에너지의 반대편에 있는 빛과 그림자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때 사이토 이토리는 이걸 너무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 주는데요. 이거에 정말 깊은 지혜가 항상 숨어 있어서 "언제나 흰돌이로 귀결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그릇도 굉장한 상징이죠. 다 깨졌던 것들을 이렇게 이어 붙였을 때 그것이 더 고귀한 아름다움으로 예술 작품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또 언제나 하시는 멋진 얘기입니다. 돈과 성광을 외하면서 왜 그 유쾌한 욕망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자, 지배계급이 심어준 청빈 낙도의 낡은 거짓말에서 히사이토 이토리는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욕망이 없는 것이 훌륭하다는 세뇌는 당신의 생명력을 거세하는 독입니다. 유쾌한 욕망은 억누를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욕을 폭발시키는 정당한 엔진이며 뼈저린 현실을 돌파하게 만드는 100% 순도의 로켓 연료입니다. 정당하고 즐거운 자기 만족을
마음껏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리사욕을 남에게 당연히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채우는 것은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하라라고 사이토이토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AI와 로봇이 우리의 어떤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지금 급격하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달려오고 있죠. 그 시대에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옛날에는 이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사치인 시대도 있었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이거 하고 있냐. 근데 진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질투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이 되는 질투가 있고 약이 되는 질투가 있는데 독이 되는 질투는요. 타인의 흠집과 약점 찾기, 결과는 허점을 찾는 동안 상대는 완벽해지고 오히려 나의 에너지 방전 및 패배자의 투정으로 나는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에 반대되는 약이 되는 질투는요. 타인의 장점과 노하우를 집요하게 벤치마킹하는 거죠. '나도 배우고 있다. 배우고 싶다. 그래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상대방의 장점을 흡수하여 100% 추진력을 획득해요. 결국 공정 공영의 관계를 도약해가는 질투도 에너지를 잘 활용해라. 감정 공부 같은 책에서도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네. 우리의 그 어두운 에너지도 우리의 연금술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둘 다 긍정적 에너지 혹은 어떤 질투, 어떤 어두움의 이 에너지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 방향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히토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만남은 당신의 영혼을 진화시키는 거룩한 수업입니다. 나와 100%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배움을 주는 신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 나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파견된 스승입니다." 이게 정말 그 빛의 감싸요 같은 책들에 봐도 이 내용들이 나오죠. 기꺼이 나를 위해 악역을 맡은 사람들, 어려운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의 신비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드라마가 펼쳐질 때도 우리를 도와주는 멘토와 같은 좋은 역도 있지만 또 반대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영웅의 여정이라는 드라마가 완성이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영혼의 성장의 방식의 아키타입,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노력해 보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묵묵히 내 영혼의 레벨을 한 단계 올리십시오. 네. 다시 한번 또 제 자신에 또 새겨 봅니다. 참 이 진화해야죠. 네. 점호 점수지만 참 잘 안 되지만 시스템 내에서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가 보는 거죠. 자,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우주적 동시성 사이클. 그래서 첫 번째 절대적 자기 긍정. 내 안의 우물을 가득 채워 주시고 두 번째 천국의 말을 발산하는 거죠. 뇌의 주파수를 교란하는 언어 연금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무의식의 메커니즘에 맞게 우리를 프로그래밍 한다고 할까요? 세 번째 유쾌한 행동, 디테일에 집착하는 천번의 실행. 또 뭐 하나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토 이토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니까 말도 안 되는 노력까지 기울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뭐 일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디테일까지도 챙기는 정도로 좋아하는 거죠. 오타쿠처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히토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즐거운 삶을 진지하게 추구합니다. 목숨 걸고 즐거운 삶을 추구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일본인 특유의 그 장인 정신도 발현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우주적 운의 끌어당김. 비슷한 파동의 기회와 인복이 눈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죠. 이 사이클에 진입하도록 우리 진동 주파수를 우리가 계속 올려가야 되고 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책도 사이토 이토리의 후아후아, 아주 솜사탕을 처음 본 아이의 마음처럼 가볍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법의 주문 후아후아죠. 이 사이클에 진입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동시성의 기적들이 매일의 일상이 된다고 하고 동시성이 여러분이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어떤 진화를 봐도 의식의 성장 단계가 높아지면 이 동시성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거고 우리가 어느 일정 수준의 의식 레벨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 우주에 당신을 망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삶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임입니다. 우주는 인간을 진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불안전함을 세팅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과 역경은 당신을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다음 차원의 존재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의 정교한 진화의 압력입니다.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는 순간 고난의 크기만큼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배달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영혼을 단련해 나가는 거죠. 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100% 나의 책임입니다. 또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사이토 이토리의 저서에서도 얘기하죠. 피해자의 코스프레를 멈추고 애벌레의 코스프레, 미운 오리 새끼의 코스프레를 멈추고 삶을 책임감과 동실성의 게임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완벽한 긍정적 의미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Here and now.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토 이토리 씨의 신간에서도 이 얘기를 너무 고맙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자, 더 이상의 외부에서 외부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정답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완벽한 가능성을 품고 있죠. 자, 우리가 안전하고 깊이 있는 우리 방주 나비스쿨 커뮤니티에서 나와 세상을 향한 위대한 항로를 지금 다시 세워가고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이 기적의 나비 효과를 만드는 걸 믿어보는 거죠. 시대가 대문명의 시대가 전환하고 있고 여러분이 감지하시던 감지하지 못하시던 시대가 강력한 전환기로 이미 들어섰고 전대미문의 시대로 미답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나비스쿨과 동시에 저희가 피닉스 스쿨 시작했잖아요. 피닉스 퓨처 스쿨. 정말 미래를 우리가 함께 혼자는 못하지만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멋진 미래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내 개인의 미래도 내 가족의 미래도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우리 나라와 우리 세계와 전 인류의 미래까지 우리의 작은 나비 효과로 우리가 한번 날갯짓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는 것 이게 다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일이니까요. 꼭 함께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세요. 자, 오늘도 책추남이 여러분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 응원을 하는 우리의 마지막 말 아시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자, 잠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이 축복의 말 함께 해 보시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라고 적어 주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 이 작은 나비 효과 일으켜가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